안녕하세요. 송경선입니다. 네, 뇌혈관 센터 이영진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 제일 많이 오고 제일 할 말이 많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날 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갑자기 뭘 먹다가 이가 아프고 그런 것처럼 통증이 머리에 생기는 걸 우리는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나이가 들면서 두통이 없이 살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두통은 겪고, 저는 조그만 것도 신경을 좀 쓰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좀 환자를 그렇죠. 볼 때마다 예민하시죠, 좀. 수술할 때마다 야구 지면 신경 막 쓰고. 두통이고. 그렇죠. 어제 야구만 줘도 두통 있고, 그죠? 희한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땐 두통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교과서도 있긴 있는데,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인문학 책처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두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환자분들도 오시면 제일 본인들이 궁금한 건 두통, 나 어디가 아파서 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보러 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외래로 걸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저 편두통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편두통 아닌 경우가 솔직히 대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저 머리 안에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뭔가 터진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외래로 오신 분들의 거의 95% 이상이 긴장형 두통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 통증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죠? 전공의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전공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을 보던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두통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교수님들께서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통 환자를 어떤 걸 신경이 써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거기에 질문을 완벽하게 하는 선생님들은 졸업해서 신경외과 자격증을 주셨고, 이게 영 아니다 싶으시면 몇 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경험이나 앞으로 어떤 거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통을 저희가 솔직히 교과서가 있어서 두통학이라는 여러 가지 교과서를 살펴보면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은 두통 환자의 거의 95%, 99%는 원인을 모른다. 단지 1%, 5% 정도의 환자만 뇌에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두통이 생기는 거지, 나머지 95%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 1%, 그 5% 사이에 있는 그 문제가 있는 두통 환자분들에 집중을 해서 그 환자들을 놓치지 않게, 그 환자들이 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의학의 문제점 중에도 하나인데, 우리 이제 의사들은 혹시 5% 안에 들지 모르는 병만 감별해내고 그것만 잘 치료하면 솔직히 저희는 나머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저희는 약간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95%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사와 환자 간에 약간 좀 간격이 좀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환자들은 어쨌든 그 두통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약만 주고 보낸다고 쳐요. 일단 만족이 안 될 거고 안심이 안 될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나는 내가 전이랑 다르게 너무 아파서 왔는데, 그렇죠. 너는 왜 약만 주고, 그렇죠. 원인은 넌 왜 몰라, 넌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렇죠.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서 환자분들과 설명을 하고 그 환자분들의 얘기를 열심히 들으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두통에 대해서 경험이 쌓이게 되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은 일반인과 좀 다른 두통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뇌출혈 환자도 많이 보고 뇌종양 환자도 많이 보고,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아니면 당장 문제가 생기신 분들의 두통의 패턴은 일반 분들이 얘기하는 두통의 패턴이랑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 TV를 보다 보면 TV에 유명한 회장님들이 불륜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두통 중에서 제일 위험한 두통은 제가 생각하기엔 갑작스러운 두통. 갑자기 내가 느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펼쳐진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질환 중에 뇌 동맥류가 터지는 뇌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 빵 피가 터지면서 극심한 두통이 오고 바로 정신이 잃고, 그죠? 예상을 해보면 뇌라는 갇혀있는 공간 안에 피가 한번 싹 터지면서 뇌를 피로 때리는 꽉 때려버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경우도 많고 심한 두통이 생기겠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본인은 몇 날, 몇 시, 몇 쯤에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두통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그건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두통이다. 첫 번째로는 갑자기 생긴 두통을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에서 제일 좀 가슴 아팠던 상황이 형사님이셨는데 환자 범인을 일주일 정도 잠복 근무를 하다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하시는 버스에서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적도, 어떤 분은 저는 칫솔질 하다가 터지신 분도 많고 기침하다가 머리 안에 혈관이 빵 터지신 분도 이제 있습니다. 얇아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조금만 뭔가 힘을 줬을 때 땅 터지는 경우니까요. 갑자기 생긴 두통을 제일 조심하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건, 우리가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계속 있으세요. 머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아파요. 어떤 분들 오시면 잠깐 아팠다가 딴 생각하면 좀 좋아졌다가 신경 쓰면 또 아팠다 이러면 조금 안심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잠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물어볼 때 이게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이게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뭐 아침에만 나타나요? 뭐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항상. 네. 그게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뇌라는 공간 안에 무언가 자라고 있거나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뇌의 압력과 연관을 좀 받아서, 뇌의 압력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침이나 새벽이 되면 뇌가 좀 팽창하면서 압력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뭐가 또 자라고 있으니까 압력이 더 높아지면서 아침이나 새벽에 심한 두통을 일으키고, 오후 되면 그 두통은 조금은 덜해집니다만 완전히 좋아지는 않지만 계속 두통은 있지만 적어도 아침과 새벽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환자분이 오셔서 아침에 잘 때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데 저녁이 되면 피곤해야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밤만 되면 몸이 피곤한 것처럼 이건 일반적인 뇌의 문제라기보다 하루에 있던 노동의 강도들이 저녁 때좀 느껴지는 두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보통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머리, 목, 어깨 우리데 뭉쳐 있듯이, 그죠? 이런데 네. 이제 근육 경직에 긴장형 두통이 보통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손을 다쳤을 때, 예를 들어 손에 뼈가 부러지면, 손에 뼈가 부러진 경우에서는 부러진 부위만 계속 아픕니다. 근데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뭐 인대가 다쳤든 여기저기 멍이 들면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한 군데만 계속 아프시는 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오늘은 오른쪽 머리가 아팠어요, 어느 날은 왼쪽 머리가 아파요, 뒤통수가 아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두통은 그래서 조금 위험이 좀 덜한 게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하시는데. 네. 또 생각할 게, 오래된 두통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본인이 한 5년, 뭐 1년, 2년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뭐 몇 년을 이렇게 키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벼락 같은 두통을 제외하고는 두통은 거의 머리 안쪽에서 일어나지 않지 않나? 거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죠. 물론 뭐 조금씩 다른 것도 일도 있지만.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면, 우리가 보통 뇌에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세요. 어떤 분은 찌릿찌릿하다, 어떤 분은 뭐 쑤신다, 어떤 분은 뭐 망치를 때리는 것 같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뇌에서 바깥에 피부도 있고 머리뼈도 있지만 뇌의 통증을 느끼는 센서는 눈앞에 하고 목 뒤에 있습니다. 되게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눈앞에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이 앞쪽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 아니면 뒷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것들은 머리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두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뭐 겉에가 아프다 아니면 이 위쪽이 아프다 그러면 조금은 덜 위험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거의 안 위험하다고 봐야죠. 보통 콕콕콕콕콕 쑤셔요는 대부분 별거 아니고요. 대부분이 겉에 문제니까. 이런 두통이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겉에 문제인 경우도 좀 종종 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두통이긴 하고. 보통 심장이 뛰면, 우리 몸은 모두 다 살아있는 세포니까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뛰잖아요, 보통. 그때마다 그 몸에 있던 모든 반응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쿵쿵쿵 하는 것처럼 머리 안에도 압력이나 두통들이 쿵쿵쿵 하는 것처럼 이런 맥박을 뛰듯이 두통이 생기는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맥박성 두통은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뭐 우리하거나 뭐 이렇게 머리가 압력이 가득 찬 듯한 두통들은 그냥 일반 뭐 머리가 찌릿하다, 뜨끔하다 이런 두통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두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신경외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잘 근무하고 있는데 더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자분에게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한 말씀.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진짜 더 좋은 이제 센터 만들고 저희 병원 더 발전하고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